자, 논리 11번 봅시다. 자, 파퓰레이션 미국의 인구가 종종 뭐로서 묘사된대요. 그러면 어떤 거로 묘사되는지 뒤에서 서포팅 해주니까 뒤에 잘 읽으면 정답이 나오겠죠? 블랭크한 것으로 간주되어집니다. 자, to prove 입증하기 위해서 이러한 점을 입증하자면, 그러니까 이러한 점이 뭐야? 블랭크라는 로서 간주되는 거니까 블랭크를 이렇게 입증하고자 미국 시민의 3분의 2는 살지 않는데요. 도시에 살지 않는데. 그들이 태어난 도시에 살지 않는데요. 체인징 시그널 낫이 있으니까 체인징 시그널 바로 D가 단서일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반대말 화살표 하고요. 자, 태어난 곳에 사는 곳이 태어난 곳과 사는 곳이 지금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럼 왜 달라? 태어난 뒤에 딴 데로 이주했기 때문에 다르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T번, 모빌이죠. 그죠? 이동하는 거죠. 그리게어리어스. 이 단어도 되게 중요해요. 이 GREG가 붙으면 그룹, 투게더, 요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게어리어스는 모이기 좋아하는 사교성의 원래 군집하는 거죠. 군집성이라는 게 모이는 거야. 그래서 모이기 좋아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사교적인이라고 하죠. MBTI에서 E죠. 그치? 에너제틱은 열정적인 거, 컨저버티브는 보수적인 거잖아. 그치? 어렵지 않았습니다. 또 다음 문제. 자, there is no more.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노에다 동그라미 치고, 노에는 빨간 색깔 들어가면 안 돼요. no more than. 요렇게 동그라미 쳐봐. 우리가 부정주어가 나오고, as가 나오든, 비교 than이 나오든, 해석이 중요하다 그랬죠? 1, 2, 3. 요렇게 해서,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이한 건 3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시간 없으면 주어 안 읽어도 돼요. 3이 가장 이하다.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어가 no, more 다음에 주어가 뭐예요? dependable이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퍼블릭 서번트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메일맨이다. 그냥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고 그냥 읽어볼게요. 우체부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퍼블릭 서번트 공무원은 없다라는 뜻이잖아. 이 얘기는 뭐야? 우체부가 가장 신뢰할 만한 공무원이다라는 얘기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메일맨, 우체국이 가장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얘가 주어잖아요. 그치? 대열 구문에서 저번 시간에 했지. 의미상 주어는 퍼블릭 서번트야.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 중에서 가장 디펜더블 한 것은 메일맨이다.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해석이 제일 중요해요. 아니면 메일맨이 가장 디펜더블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예요? 2번이 제일 중요하죠. 3이 가장 이하다니까. 그쵸? 그러면 3이 핵심어고 메일맨 디펜더블 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디펜더블에다가 쿨루 색깔 집어넣으면 되죠. 자, 또 두 번째. 그는 그러면 왜 디펜더블한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겠죠. 형용사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요소죠.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은 형용사가 프로세스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디펜더블이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그는 go around. 그러니까 일상적인 업무를 행한다. 뭐 이 말입니다. 그는 날씨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는 일상적인 라운지, 고 라운지는 그치 비가 와도 태풍이 불어와도 이 업무를 행한다는 얘기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디펜더블을
프로세스 한 거죠. 그죠? 자, 우리 대부분이 그를 take for granted. A를 당연히 여기다죠. 우리는 그를 당연히 여기고 좀처럼 멈추지 않아요. 생각하기 위해서 멈춘 적이 없다 이거야. 만약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한 적도 없어요. 왜? 그냥 디펜더블 하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빨간 색깔을 한번 칠해 볼까요? 월이 체인징 시그널이야. 낫도 체인징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C2가 되고 체인징 시그널 두 개면 패러프레이징 하나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월이 왜 빨간색 체인징 시그널이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해. 가정법 과거잖아요. if 주어 다음에 월을 쓰면 가정법 과거. 그쵸? 가정법 과거라는 얘기는 뭐야? 직설법의 반대죠. 그러니까 가정법도 체인징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왜? 현재나 과거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설법의 반대이기 때문에 월은 빨간 색깔 체인징 시그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C2니까 패러프레이징 하나 나와야 되고 뒷문장은 앞문장을 물고 가야 되니까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들어가면 되겠죠. 그치? 만약에 가정법이 아니면 반대말로 화살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첫 문장에서 우리가 dependable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프로세스 되는 과정에 빈칸이 나온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dependable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의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신뢰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됩니다. 만약 그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생각 안 한다는 얘기야. 생각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자체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여기서 가정법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체인징 시그널이다. 직설법의 반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체인징 시그널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가정법이 들어가면. 또 다음 문제. 13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냐면 경험하는 세상이야. 아주 큰 변화를.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변화를 경험할까 궁금하네요. 그러면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네요. 새로운 기술의 등장. 새로운 기술이 등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오래된 충신, 파워와 어서러티.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빠르게 권력과 권위의 오랜 중심지를 언더마이닝하는 반면에 자,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생각하고 읽어야겠죠? 언더마이닝 한대요. 옛 것은 언더마이닝에 그리고 새로운 피겨, 인물과 오가니제이션, 조직들은 영향력의 있는 조직들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며주죠.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인프루엔셜한 조직이라고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영향력 있는 새로운 인물과 조직들은 블랭크하는 반면에 지금 체인징 시그널 명확한 익스플리시트 컨트레스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 대조를 보이고 있고 그치? 이렇게 대조를 보이고 있고 오래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언더마이닝이죠. 마인은 뭔가 파는 거잖아. 그래서 아래를 파는 거야. 그러면 땅을 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기반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약화되다. 땅을 파는 거니까 훼손시키다. 요런 의미입니다. 언더마인은. 그러니까 손상시키는 거야.
그러면 옛 것은 손상시키고 변화가 일어나려면 새로운 것은 플러스의 개념이 들어와야겠네요. 그러니까 오래된 중심지는 손상시킨다면서. 그러면 새로운 것은 그 반대겠죠. 그럼 옛날 거는 사라지고 새로운 것은 등장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C번인데요. 이게 B번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급상승하다 라고 해서 동의어로서 뭐 스카이, 로켓, 스카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로켓 이런 것들이 이제 급상승하는 거잖아. 근데 써는 가격이나 물가 따위가 급등하는 거야. 지금은 새로운 인물과 조직이죠. 조직이 급등한다? 좀 이상하죠. 그치? 그래서 조직의 수가 급등한다. 그러면 정답이 B번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급등했다든지, 그쵸? 수입이 급등했다. 이럴 때는 써가 가능하지만 뭔가 늘어나는, 갑자기 막 많아지는, 뭔가 산술적으로 증가하는 게 써예요. 그래서 콜로케이션을 잘 모르면 B번을 쓸 확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그냥 C번. 음. 자, 또 다음 문제. 자, 14번. in use.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옛날에는 이란 뜻이야. 과거에는. 이 얘기는 뭐야? 시점대조 보이겠다는 거야. 점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점대조라고 쓰세요. 시간이 바뀌었다는 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시점대조. 대부분의 사람들은 데디아를 주장한다. 그럼 옛날에는 뭐를 주장했어요? 블랙은 블랙이고 화이트는 화이트고 그레이는 존재하지 않는다야. 그치?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그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옛날에 생각했어요. 다음에 이때 강조 구문이죠. 단지 점진적으로다. 우리가 그래주얼리 하면은 해시태그로 걸리는 게 뭐야? 슬로우죠. 그쵸? 슬로우. 원래 그래주얼리가 서서히라는 뜻이거든. 즉, 시간이 천천히 흐르면서야.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무조건 변화야. 빨리 흐르든 천천히 흐르든 관계없이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무조건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단지 점진적이에요. 뭐가 점진적이야? 변하는 거. 그레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겠죠. 그치? 뭐 아니면 도다라는 생각이 바뀌는 거겠죠. 그거는 서서히 일어난다라는 거죠. 어? 경험이 가르치는 거야. 뭘 가르치냐면 데디아를. 근데 여기서 또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것도 전에 했어요. just as 주어 동사 so to 주어 동사 써도 되고요. 선택적 도치가 일어나죠. 요렇게. 그래서 문법 문제에서는 이 동사와 맞춰야 돼요. 격을 맞춰야 되고 이 주어와 수를 맞춰야 돼요. 수일치. 격. 일반 동사면은 예를 들어서 love 드면은 did 써야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자, 그런데 이때 just가 생략 가능하고요. 이때 so to에서 to가 생략해. 가능해. 그러면 어떻게 돼? as, so 구문이 되죠. 또는 동사 주어. 요 문법 문제로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자, A 하듯이 얘를 B라고 할게요. A 하듯이 마찬가지로 B하다라는 뜻입니다. 많이 나오는 구문이에요. 뭐뭐 하듯이 마찬가지로 뭐뭐 하다. 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뭘 경험이 가르친다니까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뭘까? 안 읽어도 알아야 돼. 그레이가 존재한다는 거겠죠. 그치?
절대적인 악은 없다. 그러니까 블랙은 블랙이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선도 없다. 화이트는 화이트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다음에 빨간 색깔 들어갈게요. 시간의 전후를 이용한 체인징 시그널이죠. 전까지야. until은 까지라고 읽지 마세요. 항상 직전까지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알기 직전까지는, 즉, 모른다면, 자, 모른다면은 이거는 시간이 흐르면서 경험을 통해서 알지 못할 때니까 in use, 어렸을 때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교훈을 알기 전까지는 어렸을 때니까 어린아이는, 그치, 유스죠. 지금 이제 유스야. 그러면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 이게 좀 기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블랙은 블랙이고 화이트는 화이트라고 생각하겠죠. 그레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죠. 반응합니다. either 완전히 찬성의 포죠. or against, 반대의 against죠. 그러니까 완전히 찬성하고 찬성 반응을 하거나 절대적으로 반대 반응을 한다는 얘기야. 그들이 맞닥뜨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완전히 찬성하거나 완전히 반대. 그들이 직면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치? 자, 그리고 톨러런스는, 자, 좀 복잡하니까 지우고 갈까? 여기서 톨러런스는 그냥 관용,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톨러런스, 어떤 명사가 나오면 그 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의 어떤 것과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자, until이 있잖아. 전까지는 아이들은 이렇게 하고, 그럼 톨러런스는 뭐야? 관용이요. 이러면 안 되죠. 같은 말을 찾아야 돼요. 뭐예요? 그레이죠. 그레이는 존재하지 않겠죠. 자, 패턴으로 가볼까요? 시점 대저 하나 나왔고요. 시점 대저 나왔고, 시간의 전후를 이용한 체인징 시그널 나왔고, C2니까 무조건 패러프레이징 하나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 떨어지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서 톨러런스라는 게 그레이라는 걸 안다면 독해는 거의 최고 수준에 올라왔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아무튼 여기서 until을 보자마자 지금 experience, 경험을 통해서 알지 못할 때라는 거를 알아야겠고, 뭐 어쨌든 어린아이들한테 관용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죠. 왜? 안 배웠으니까,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는 until만 딱 잡아줘도 배우기 전이니까 모른다. 이렇게 쉽게 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설명을 한 것뿐이고요. 아무튼 뭐 나이 먹고 나중이 돼서야 흰 게 아니고 검은 게 검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음 문제 풀죠. 자, 15번. 자, 초기라는 얘기는 뭐야? 옛날에는이죠. 그러니까 시점 대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오늘날에는 이렇게 시점 대조를 보이네요. 시간이 흐른 거니까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지. 초기 미국 작가들은요, concerned 다음에 with를 쓰면 관심이 있다. about을 쓰면 걱정하다고. 자, 미국적 문화를 establish, 확립하는데 관심이 있었어. 그러면 미국적 문화를 확립하는데 관심이 있는 이유가 나오죠.
항상 이유는 중요해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목적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미국을 유럽 전통으로부터 구분짓기 위해서야. 구분짓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미국 사회라는 것이 다 유럽 사회가 모인 거잖아. 그래서 늘 무시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막 자꾸 구분 짓고, 영어 발음도 구분 짓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성공적으로 이러한 목적을 향해서 작업했다, 수행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유럽과 구분하기 위해서 미국 문학을 확립했다는 얘기야, 옛날에는. 그러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게 중요하죠. 오늘날 미국 작가들은 더 관심이 있대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 문학, 개인의 디스커버리, 발견의 문학을. 개인적 발견의 문학을 발전시키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었어.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정체성 개발하고 뭐 그러는 거겠죠. 그리고 그들의 스타일은 멋지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원래 멋지가 다음에는 보통 비교급을 강조할 때 멋지를 많이 쓰죠. 그런데 멋지가 비교급이 아닌 걸 강조할 수도 있어요. 지금 멋지가 투를 강조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머치가 뭐를 강조할 수 있냐면 비교급뿐만 아니라 to, 뭐 alike, the same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도 있다. 참고로 알아두고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오고. 그러면 to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잖아. 이때 to가 뭐예요? 체인징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여기 빨간 색깔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체인징 시그널 바로 뒤가 단서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대로 반대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카테고라이즈가 뭐예요? 범주화하는 거죠. 범주화한다는 얘기는 분류한다는 거야. 분류되어질 수 없다 이거야. 너무 일에서 분류되어질 수 없대요. 너무 일에서. 하나의 일반적인 헤딩으로는, 그러니까 표제어 하에서는 범주가 될 수 없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아마도 작가들은 여기서부터 사례가 나오니까 사례는 앞문장을 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들어가도 되죠. 그렇죠? 작가들은 신고전주의자, 뭐 현실주의자, 낭만주의자, 인상파, 상징주의자, 자연주의자, 초현실주의자, 아이고, 어? 일 것이다. 이 사례는 뭐야? 카테고라이즈 할 수 없다 이거야. 하나의 범주 안에 집어넣을 수 없다라는 얘기야. 왜? 왜 그럴까요? 많으니까. 그치? 옛날에는 미국 문화, 여기에 집중이 돼 있다면 지금은 개인적인 발견의 문학이야.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하나에서 개인으로 지금 바뀌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너무 많아. 다양하다. 너무 다양해서 엄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개인적이니까. 이런 문제였습니다. 또 다음 문제. 자, 16번. 이 가주어, 진주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비교급 쓰고 있죠. 그죠? better than. 여기 있네요. 자, 비교급을 썼다는 얘기는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읽는 것이 더 좋대요. 뭐보다 더 좋아? 트랜슬레이션. 번역이죠. 번역에서보다 그들의 네이티브 텅, 모국어로 저자의 글을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그죠? 영어로 쓰여진 작품은 영어로 그대로 읽는 게 더 좋겠죠. 그러나 뒤집어지면서 자, 그러나
문제점이 있다 이거야. 그러나 빨간 색깔 일단 들어가고, 그러나에다 쓰지 말고 큐에다가 빨간 거 칠합시다. 거의 없다죠. 사람들은 알지 못한대요. 외국어를 충분히 잘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국어로 쓰여진 원문을 그대로 읽을 만큼 충분히 외국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쵸? 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발음도 아마 12세? 12세 이후에 영어 발음을 배우면은 보통 평균 모국어 화자하고 거의 비슷한 발음을 낼 수가 없어요. 선생님은 영어 처음에 언제 배웠고,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처음으로 영어 배웠단 말이야. 알파벳을 그때부터. 그러니까 선생님 발음은 개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발음 막 굴리잖아. 그럼 막 기싸대기 맞고 그래서 어디서 빠다 쳐먹고 왔냐 그러고. 아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음. 자, 어디까지 했니? 그렇지, 여기까지 했고. 자, 그 문제는 외국어를 잘 못해. 그러니까 원문을 읽을 수가 없다 이거네요. 자, 그럼 문제점이 나왔네. 이게 독해라면 어때요? 해결책 나오겠죠. 그러니까 독해처럼 읽어도 되고 논리 패턴을 간파하면서 읽어도 되고 그러니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정도 독해력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네. 그럼 해결책 나오겠네. 이러면서 가야 돼. 그럼 해결책이 뭐야? 트랜슬레이션. 번역본들이 많은 책의 번역본들이 이용 가능해. 그럼 번역본 보라 이거야. 이게 해결책이네요. 그죠? 그러나 그리고 대부분의 저자의 사고가 보존되어 있어. 트랜슬레이션 안에 보존되어 있어. 그치? 번역본 안에 잘 돼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것은 unlike 가능성이 없어요. 또 빨간 색깔 들어갈게요. that 이하할 가능성은 없어요. 어떤 가능성이 없을까요? 대다수의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프랑스어나 러시아어나 독일어로 된 책을 읽을 것 같지 않아요. 즉 원문으로 된 걸 읽을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왜? 번역본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자, 패턴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정답은 그냥 A번이네. 그죠? 자, 패턴 연습도 해야 되니까. 자, C2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however까지 하면은 뭐가 돼? C4가 되는 거야. 그지? 어차피 C2든 C4든 패러프레이징 하나 나와야 돼요. 앞뒤에 패러프레이징 하나 나와야 되니까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나오면 되겠죠. 됐나요? 또 unlike를 중심으로 해서는 반대말 나오면 되니까 대부분의 아이디어가 잘 보존이 돼 있다라는 얘기야. 번역본에서. 얘하고 반대말 화살표 들어가면 되죠. unlike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번역본에 잘 보존되어 있다면 unlike가 있으니까 그것의 반대 개념이잖아. 그럼 원문을 못 읽으니까 번역본 읽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정답은 A번. 자, 다음 17번 문제. 자, 왜 Y로 묻고요. Y로 물었습니다. 어이구, 한 문장이 너무 기네. 왜 몇몇 다른 국가들이 자 이거 얘는 강조 구문이야. 원래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It is 다음에 의문사를 강조할 거야. 그러면 의문문이면 의문사가 맨 앞으로 가야 되잖아. 그리고 is it th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 얘가 또 뭐지 이러지 말고 is it that 보자마자 is it that 의문사 is it that 보자마자 의문사 강조다. 의문사 강조다. 왜 that 이하한 건 왜냐 이렇게 읽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왜 몇몇 다른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인데 차가
인구도 작고요. 힘도 작아. 언제 작아? 뭐 할 때 작아?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인구와 힘에 있어서 작은 몇몇 다른 나라들이 남아있다는 거야. 자, 이 형식, 얘도 정의 유형이죠? 그러면 형용사는 정말 중요하죠. 그 형용사가 프로세스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가치 판단을 하는 게 형용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free and dependent로 남아있는 거야.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치? 뭐에도 불구하고 큰 싸움에도 불구하고 전쟁에도 불구하고 싸워진 전쟁 그들 주변에서니까 뭐라고 할까? 국경 내에서 치러진 전쟁 또는 그들 안에서 치러진 전쟁, 그러니까 내전 같은 거겠죠. 그런 전쟁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인구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작은 나라들이 자유와 독립을 왜 유지하게 되는가? 유지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라는 얘기야. 그럼 왜 Y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 이유는 이하다. 이렇게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에 빨간 색깔 들어가 볼게요. nowhere니까 changing 시그널이죠. 그 어떤 나라에서 그 어디에도 기꺼이 블랭크하려는 사람은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인징 시그널이 있으니까 그냥 제일 중요한 말하고 반대말 화살표 이렇게 해도 돼요. 자유와 독립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자유와 독립을 유지하는 거겠죠. 그러면 자유와 독립에 반대되는 행동이 뭐냐 이거야. 굴복하는 거겠죠. 정답 A번이네요. 아, 미안해. 싸우는 게 아니라. 그치? 굴복하는 거겠죠. 정답 B번. 굴복을 안 해. 왜? 굴복해버리면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치? 자, 여기서 이제 좀 설명할게. 부정부사가 문두로 갔죠. 그쵸? 그래서, 어디 있지? 어, 내가 잘못 껐어. 그래서 동사 주어 도치돼 있는 거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파이트가 나왔으니까 이 파이트 다음에 for를 쓸 거냐, against를 쓸 거냐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달라지는데 이것도 조금 알아두는 게 좋아요. for를 쓰면 무엇을 얻기 위해 싸우다야 또는 뭐 자기를 지키기 위해 싸울 때 보통 이렇게 씁니다. 자, against는 무엇을 막기 위해 싸우다야. 자, 만약에 적과 싸운다면 A번을 쓰면 얘는 독립이잖아요. 그치? 음. 자, C번 볼게요. 그들이 나라를 위해 싸워? 이것도 독립이잖아요. 나라를 위해 싸우는 거니까. 그들이 나라, 즉 자유를 얻기 위해 싸우는 거잖아. fight against는 적을 막기 위해 싸우는 거고, 그들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거? 얘도 독립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기 메커니즘만 봐도 그냥 정답 B뿐이 없네요. 자, 다음 18번. 자, 18번. 사과가 있는데 그린이고 녹색이고 익지 않은 거죠. 익지 않은 사과는 픽드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수확되는 게 아닌 거죠. 뭐에 의해서? 나무로부터 수확되는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수확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죠? 나무로부터 픽되는 게 아니라 나데이 버피 쓰고 있어요. 어, 아주 폭력적인 플럭이 뽑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잡아 뜯음에 의해서 수확되어지는 거야.
사과는. 그러나, 그러나, 만약 그들이 사과가 익고 멜로우는 말랑말랑한 거죠? 그러니까 라이프한 멜로우가 그냥 한마디로 익었다는 얘기야. 만약 잘 익으면 그들은 사과는 자발적으로 fall down, 떨어진대요. 나무로부터. 자, 마찬가지로니까 likewise를 썼다는 얘기는 뭐야? 앞뒤가 똑같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앞이 뭐가 되는 거야? 비유가 되고 뒤가 요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유를 통한 요지 제시죠. 그럼 비유가 나왔다면 A는 뭘 비유한 거고 B는 뭘 비유했는지 찾아가는 글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더 0이랑 똑같은 말은 뭘까요? green and unlike겠죠. 그치? 얘는 어떻게 픽됩니까? 강제적으로 뜯어낸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폭력적인 힘. 뒤에서부터 읽어볼게요. 폭력적인 힘과 이런 것들, 고통스러운 투쟁에 의해서 그들의 삶으로부터 디파트가 떠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죽다라는 뜻도 있죠. 그치? 이런 거를 여기서는 die예요, die. 이 디파트랑 똑같은 말이 이제 픽이겠죠. 그들의 삶으로부터 디파트 풀어 떠난다는 얘기는 죽어. 그러나 노인들은 자 색깔을 조금 바꿔볼까? 보라색으로. 자 노인이랑 똑같은 말이 뭐예요? 라이프의 멜로우겠죠. 그쵸? 얘네들은 죽어. 여기 죽어. 여기 있네. 디파트. 죽어. 어떻게 죽어야 되죠? 자, 비유를 통한 요지 제시니까 앞에서 그대로 찾으면 돼요. 어디 있냐? 자발적으로 떨어져 나무로부터 떨어져.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벗이 있으니까 체인징 시그널이 있으니까 아이고 체인징 시그널이 있으니까 벗 그렇죠? 명확한 대조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얘하고도 반대말 앞뒤가 반대말이니까 얘하고도 반대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라고 했죠. 이제 떨어지는 건 죽는 거야. 자발적으로. 그리고 익으면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을 지금 죽음에 비유하고 있고 사과를 사람한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정답은 A번이네요. 그쵸? 특정한 익숙함 또는 성숙함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음 문제. 자, 19번 설탕이 녹습니다. 물 안에서 자, 어떻게 녹을까? 부사죠. 그죠? 부사는 동사 수식이니까 물 안에서 설탕이 어떻게 녹는지 다시 말해서니까 세미콜론 꾸며주겠죠. 마침내 점증법이죠. 마침내 남아있는 모든 것은 거의 블랭크한 레지듀 남아있는 것이야. 남아있는 것, 잉여, 남은 것, 잔존물, 바닥에, 그러니까 컵의 바닥에 블랭크한 잔존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디잘브야. 그러니까 동사와 동사의 수식을 받는 부사와의 호응 관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디잘브가 녹다죠.
빨리 녹아, 즉시 녹아, 아주 멋있게 녹아요, 점진적으로 녹아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들어가면 되죠. 마침내, 그러니까 일단 설탕이 녹았죠. 그리고 파이널리, 마침내니까 그 컵의 바닥에 어떤 잔존물이 남았겠어요. 파이널리니까. 덩어리가 나와요? 럼피, 덩어리가 나와? 이건 안 녹은 거잖아요. 그쵸? 향이 남아? 그럼 처음에는 향이 없었다가 향이 나는 건가? 향이 나는 잔존물. 이거 좀 이상하죠? 불투명한, 모호한 잔존물 아니면 인지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마침내 어떤 잔존물이 남아 그래주얼리, 서서히 녹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눈에 안 보이겠죠? 그치? A번 보세요. 빠르게 녹으면 럼프가 안 생기겠죠? 그치? 이렇게 해도 돼요. 정답은 D번이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20번 별표하고요. 얘는 GRE 문제를 가져온 거고요. 일단 여기 가로 열고 닫고 도우에다가 빨간 색깔 칠해 볼까요? 도우. 이제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패턴부터 설명을 할게요. 원래 도우를 쓰죠.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나 명사를 쓸 수 있죠. 근데 얘네들이 앞으로 올 수 있어요. 형용사나 부사 또는 명사가 앞으로 올 때는 관사를 쓰면 안 돼. 무관사 명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as를 쓰고 같은 말이야. 주어 동사를 쓰죠. 근데 해석할 때는 독해적 허용이라고 해서 도우를 써주기도 합니다. 원칙은 as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록 뭐뭐일지라도니까 체인징 시그널이에요. 그치?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문법 문제에서는 as로 잘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하고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가치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파워풀이 반대말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해석은 조금 이따 하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든 논리 패턴으로 가야 되는 거야. 두 번째, new라는 게 있고요. wrong이라는 게 있죠. 그쵸? 그러면 이 두 개를 좀 요렇게 뽑아봐. 이게 대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새로운 도구와 오랫동안 해온 것, 새로운 도구 대 뭐예요? 오랫동안 해온 것 사이의 대조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가 보여야 돼. 그쵸? 그러니까 패턴으로 보면은 이 두 개는 반대말 화살표 하세요. 블랭크와의 관계는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면 보기에서 앞뒤가 반대인 거는 몇 번이 있을까? 10번하고 2번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파워풀의 반대말이 심플이냐, 익스플레인이냐, 설명할 수 있는 거냐, 단순한 거냐 이거야. 강력한의 반대말이. 자, 이 문제입니다. 강력한의 반대말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죠. 그쵸? C번은 지금 파워풀의 대조를 설명할 수 있는 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 요렇게 푸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해석해 볼게요. 파워풀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아무리 그들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이때 그들은 누구야? 새로운 도구겠죠? 그치? 우리 체계 분석의
새로운 도구는 블랭크한 이론을 야기시켰다는 얘기야. 블랭크한 이론을 야기시켰다. 특별히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가로 열고 닫고 어디에서 경제, 정치, 과학에서 그게 어떤 과학이냐 설명해주고 있죠. 생산적 접근이 오랫동안 했던 그런 경제학과 정치, 과학 분야에서의 블랭크한 이론을 낳았다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2번 해석해 볼게요. 아무리 그것들이 파워풀, 새로운 도구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 체계 분석의 도구는 단순한 이론을 야기시킬 수 있어. 아무리 강해도. 자, 익스클루시브 한번 보세요. 파악하기 어려운이거든. 도망가기 쉬운, 파악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을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단순화 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랫동안 파악하기 힘들어. 그런데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단순하게 해서 파악하기 쉬워진 거야. 그게 심플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새로운 도구와 오랫동안 해온 것이라는 건 우리 새로운 시스템의 분석의 도구가 과거에는 없었던 거잖아. 근데 과거에 할 수 없었던, 하지 않았던 것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그치?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